네, 안녕하십니까. 골든서프 아카데미 쭌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캔들 차트, 그 캔들 차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길게는 한 달에 하나씩 생성되는 월봉, 한 주에 하나씩 생성되는 주봉, 하루에 하나씩 생성되는 일봉부터 짧게는 10분, 5분, 3분, 1분에 하나씩 생성되는 분봉까지 이렇게 다양한 캔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틱 차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틱 차트는 거래량에 따라 생성되는 차트를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 틱봉이 어떨 때 쓰이는지, 또 어떨 때 유리한지, 또 분봉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PD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생성되는 캔들인데요. 같은 시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봉, 1분의 캔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성되면서 같은 1분간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차트는 5분봉인데 여기에서 캔들이 5개가 모여야 5분봉에 있는 캔들이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틱봉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틱봉은 거래량에 따라 생성되는 캔들이에요. 거래량에 따라. 예를 들어서 300틱봉이라고 하면 거래량이 300개, 즉 300번이 사고팔고가 돼야 캔들이 하나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틱봉은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틱봉은 시장의 강도에 맞춰서 변하는 가격을 체크할 수 있다. 아까 분봉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변하는지 체크할 수 있죠. 근데 틱봉은 시장의 강도, 얼마나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분봉이랑 틱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7월 8일 새벽 2시부터 2시 20분까지 거래량이 되게 적을 때예요. 당연히 1분에 하나씩 딱 10개가 생성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스닥 7월 8일 2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의 차트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거는 300틱봉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적을 때는 300틱봉과 1분봉이 거의 유사합니다. 캔들 개수를 세어보시면 1분봉과 캔들 개수가 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1분봉과 300틱봉이 같은 숫자의 캔들을 생성한다면 왜 굳이 300틱봉을 이용할까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7월 7일 23시 10분부터 23시 20분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던 활발했던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 1분봉에서 굉장히 장대 음봉을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1분봉으로 내가 거래를 한다 하면 이 거대한 장대 안에서 내가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을 해야 되는지 구분이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같은 시간에 300틱봉으로 보신다면 저기서는 한 개의 1분봉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5개의 300틱봉으로 나눠져서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파동이 시작하는 전부터 진행되는 것까지 이렇게 보조지표도 되게 부드럽게 나오고 시작부터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시각적으로 더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시죠. 내가 시작점에 진입을 한다 하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틱봉은 거래량이 적을 때는 분봉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의 분봉을 여러 개의 틱봉으로 쪼개서 더 부드럽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동을 봤을 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파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더 자세하고 더 부드럽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틱봉 차트에서는 이평선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지 않나요? 틱봉 차트에서도 이평선을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이 승선, 초록색 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준선, 이 검은색 선도 이평선과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이평선을 사용할 때는 보통 분봉이나 일봉이나 시간과 관련돼 있는 캔들 차트에 많이 적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틱봉과 분봉을 동시에 비교해서 분석하는 매매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1분봉 하나만 봤잖아요. 이번에는 하나의 추세, 하나의 파동이 분봉에선 어떻게 보이고 틱봉에선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나스닥 7월 5일 10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된 매수 파동 하나를 볼 거예요. 이때가 미장이 시작하는 시작은이죠. 거래량이 되게 많을 때예요. 보시면 장대 캔들이 하나 나오고 조금 침체가 되다가 다시 캔들 2개로 올려주는 모습. 그 같은 차트를 만약에 500틱봉으로 본다면
방금 캔들 하나로 올렸던 그 부분을 캔들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지표로서 되게 자세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침체가 될 때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침체인지, 그럼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응을 하지 말 것인지도 정할 수 있고, 다시 거래가 많아질 때는 여기서는 캔들 2개로 표현되던 것이 캔들이 여러 개 나눠서 표현이 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파동의 진행점이고 끝점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닝 차트에서 이렇게 틱봉을 이용하는 이유는, 위닝 차트는 파동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추세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날 것이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매매를 함에 있어서 분봉보다는 확실히 틱봉이 훨씬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틱봉은 거래량이 활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표 발표 때나 아니면은 뭐 미장이 시작할 때 그때만 주로 사용되는 차트인가요? 틱봉은 거래량이 활발할 때 캔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 쉽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캔들 개수도 적어지고 대응하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보여주는 면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캔들이 되게 생성이 안 되네? 캔들이 되게 적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캔들이 되게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대응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거. 그쵸, 그쵸. 우리 위닝 차트를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적어지고 움직임이 적어지는 부분에서는 굳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또 위닝 차트의 기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위닝 차트는 이 파동을 가져가는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추세가 시작하지 않는 비추세인 경우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틱봉을 이용하면 캔들이 진짜 느리게 생성되는구나, 이것을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잠깐 기다려보면서 보조 지표들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대기하면 되겠죠. 이제 이 틱봉을 가지고 만들어진 위닝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위닝 차트를 한번 켜보면 제일 처음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지럽고 와, 되게 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진입장벽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자, 일단 여기 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장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보조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봉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5분봉이나 1분봉을 활용하는데 그냥 캔들이 아니고 보시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 크기가 다른 거는 볼륨 캔들이라고 해서 거래량에 따라서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볼륨 캔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볼륨 캔들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들이 하나가 크면 클수록 이 같은 시간 내에 거래량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랑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마지막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종가 갭을 만들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마지막에 한 번씩 터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장 때 저렇게 촘촘하게 이제 네, 거래량이 그쵸. 적어지는 거고. 여기 이제 날이 넘어가고 아침이 되면 7시부터 11시까지 이때는 거래량이 죽죠. 틱 차트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분봉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봉을 어떻게 위닝의 관점에서 읽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렇게 분봉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배우시게 되면 두 개의 차트가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더 복합적인 뷰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밑에는 300틱, 그리고 500틱, 그리고 900틱 차트, 이렇게 세 가지의 틱 차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봉 차트에서도 1분봉 같이 보고 5분봉 보고 3분봉 보듯이 조금 더 짧은 추세, 단기적인 추세, 조금 더 중기적인 추세,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은 틱수, 중간 틱수, 조금 더 긴 틱수의 차트를 계속해서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900틱봉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봤을 때 몇 분봉 정도의 크기인가요? 900봉 같은 경우는 5분봉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한 3분봉, 1분봉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900틱이 5분봉만큼 5분에 하나씩 생성되는 만큼 느리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활발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1분봉, 3분봉, 5분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의 추세가 어떤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1분봉 역할을 하는 우리 300틱으로 진입을 한다 하면 지금 시장의 강도가 좋다, 그럴 때는 500틱으로 홀딩을 할 수도 있고, 더 시장의 강도가 강하다 하면 900틱을 보면서 더
장기적인 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의 구성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닝 차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7월 5일 미장 시작 시간 나스닥 500틱 차트인데요.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위쪽에는 캔들 차트와 여러 가지 선이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 중간에는 타이밍 지표라고 해서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그리고 까만색 선, 이 세 가지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간 부분, 타이밍 지표. 가장 밑부분, 아랫부분에는 분홍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워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부터 알아보신다면 일단 캔들 차트는 모두가 아실 거죠. 그리고 두 가지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여기 보이시는 댕이라고 있거든요. 위쪽에. 댕은 뭐냐면 캔들 밑에 분홍색 땡땡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땡땡이가 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댕도 이평선이나 다른 선과 같이 캔들을 따라다니면서 캔들의 가격의 평균을 조금씩 나타내 주는데요. 이 댕이 하는 역할은 캔들보다 댕이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지지를, 캔들보다 댕이 위에 있을 경우에는 저항을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입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홀딩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도 댕 가격에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받는데 댕을 깰 것 같아, 그러면 댕에서 한번 청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깬다는 기준이 캔들의 시가 기준인가요? 종가 기준인가요? 보통은 종가 기준으로 보는데, 시장이 강도가 강할 경우에는 캔들이 되게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댕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서 판단했을 때 여긴 분명히 깨겠다 라면 종가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깼다고 판단하고 그냥 청산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저희 위닝 차트는 한 가지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대응을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본다면 흔드는 시세라든지 홀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잠깐 눌러주는 부분에서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은 여기 보이시는 까만색 선, 실선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선이 방향이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하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기준선이 캔들보다 아래쪽에 있느냐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선이 딱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에서도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추해 가지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서 승선이라는 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실선이 있거든요. 이 초록색 실선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있으면 매수, 우하향해버리면 매도로서 판단할 수 있는데, 얘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느냐, 기준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추세를 또 파악할 수 있고, 기준선과의 간격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이 이격의 발생으로 통해서 추세가 발생했다, 이렇게 진입점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잘 이격을 유지하다가 이격을 좁힌다, 추세가 끝났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항선, 지지선이 있는데요.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아니에요. 대신 이 지지선이 수평으로 돼 있거나 저항선이 수평으로 돼 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저점이나 고점을 만들지 않는다는 표시로서, 지지선이 계속 수평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새로운 저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추세로서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저항선이 수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새로운 고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여기는 저항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의 간격을 통해서 지금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간에 있는 타이밍 지표 한번 볼 건데요. 타이밍 지표는 빨간 선과 파란 선 그리고 검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검은 선은 고정 기준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선들은 움직여도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면서 여기에 있는 타이밍 지표들의 기준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고정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매수존, 아래쪽은 매도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들이 매수존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 우위구나. 모든 선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매도존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매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빨간색 선을 기법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입과 청산, 홀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다른 선을 크로스한다. 매수 추세가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빨간색 선, 기법선의 방향과 각도와 그리고 어떤 선과의 관계가 지금 형성됐느냐가 굉장히 기법에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파란색 선은 고정 기준선과 반대로 움직이는 기준선이다 해서 유동 기준선이라고 해요. 유동 기준선은 우리 기법선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서 고정 기준선이나 기법선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크로스를 하거나 이격을 만들어내거나 하면서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이렇게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지표는 바로 가장 하단에 있는 파워 지표인데요. 파워 지표는 수치가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60, 40, 20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레벨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시장의 강도가 강해진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강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매수, 매도 레벨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매수 레벨이 높아진다? 그럼 지금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구나. 매도 레벨이 높아지면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고 당연히 매수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면 반대 레벨인 매도 레벨은 낮아지는 게 좋겠죠. 매도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면 반대 레벨인 매수 레벨은 낮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파워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 레벨은 이 매수 매도 레벨과는 별개로 지금 이 추세가 이 파동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될 건지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차트만 두고 봤을 때는 어디가 진입 타점이고 어디가 청산 타점인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은 기준선이 대략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기준선으로만 본다면 매수 추세인 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승선이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는 공간을 한번 다 체크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승선이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밑에 이제 타이밍 지표 한번 볼게요. 위쪽에 있는 매수존에서 이렇게 빨간 선이 파란 선을 크로스했을 때 이때가 일단 진입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빨간 선이 파란 선과 검은 선을 크로스했네요. 여기도 진입으로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밑에 있는 파워 지표가 같이 받쳐주는지 우리가 파워 지표를 조건이라고 말하고 하거든요. 이제 조건이 받쳐주는지 한번 볼게요. 같은 타이밍에서 매수 레벨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매도 레벨은 이미 침체가 진행되고 있었고 파워 레벨은 이때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맞는 진입 타이밍이구나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거 볼게요. 여기서 크로스했고 반대 레벨 잘 내려가고 있었고 매수 레벨 잘 올라갔고요. 파워 레벨도 아까에 비해서 각도가 훨씬 높고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추세도 강하게 진행됩니다. 보통 우리가 레벨의 기준을 20 이상이면 의미가 있고 25 이상이면 추세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얘는 추세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청산 시점이 되는 건가요? 그 전에 왜냐하면 25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미 추세는 쭉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레벨이 꺾인다거나 다른 지표에서 봤을 때 크로스가 나면서 데드 크로스가 났다. 이럴 때 한 번씩 청산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고레벨 이까지 갔다가 25레벨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면 파워 레벨이 25 이하면은 진입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보통은 파워 레벨 25 이하면 이렇게 침체 구간이 발생되고 25 이하에서는 횡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5 이하에서는 진입을 좀 자제하는 게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 하나만 보실 순 없고 항상 위닝 차트로서 거래를 할 때는 앞 파동과 뒤에 이제 나오는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앞에서 강하게 진행됐다가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파동의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시작한다. 혹은 전일 시가라든지 당일 시가라든지 좋은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파워 레벨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다 하면 25레벨 이하면 굉장히 안 좋은 지표인 건 맞아요. 그러면 진입 타점을 시장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시장가를 이용하고요. 타이밍 매매이기 때문에 지표가 뜨면 지금이다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항생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이라 할지라도 장이 느려서 내가 지지받고 저항받는 게 확실히 보이는 매물대가 있다. 그렇게 산다면 내가 기다렸다가 눌림이나 반등을 주는 곳에서 지정가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가창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지정가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가 매매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 캔들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눌림을 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호가창을 내가 잘 거래할 자신 있다 하시면 한두 틱 밑에다가 이렇게
지정가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워낙 타이밍이 빠르고 강하고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분들은 거의 시간가로 대응을 하시고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지정가로 매매하는 자신 있다 하시면 지정가로도 매매를 하시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한 파동 먹었을 때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나스닥은 한 파동이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으로 구분하는데요. 중파동이 우리가 인정하는 최소의 파동이거든요. 나스닥에서 경우 100틱, 그러니까 25포인트 정도가 최소의 파동이에요. 25포인트가 돼야 한 파동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파동은 약 30포인트 정도가 이동했는데 25포인트 정도 이동했다 보시면 한 한국 돈으로 70만 원? 500달러 정도니까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70만 원 정도. 한 계약 기준? 네, 한 계약 기준. 7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0포인트면 더 많겠죠. 그래서 100틱 이상 만약에 파동이 더 커진다. 30포인트, 40포인트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대파동을 분류하고 약 25포인트 정도 딱 맞췄다. 그러면 중파동. 그 이하는 소파동으로 분류해서 아직 한 파동이 완성 못했다. 나눠서 파동이 완성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 위닝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이런 보조지표들이나 승선 이런 보조선들 있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실전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닝 차트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공부하시는 데만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기초적인 거 공부하시는데 투자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복귀나 눈매매,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저는 모의 투자 하시는 건 또 약간 비추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직 잘 운용법을 모르는데 모의 투자를 하다 보면 이상한 습관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멘토님들 리딩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장을 같이 보면서 눈매매로서 내가 어떤 가격에 진입하고 어떤 가격에 나왔다 체크를 한 다음에 복귀할 때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눈매매로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진입과 청산 타이밍을 좀 알겠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한번 모의 투자로 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그 기간이? 그 이후에부터 내가 모의 투자로서 계속 검증하는 시간, 내가 모의 투자로서 검증했을 때 2개월 동안 누적 수익이 나더라. 그럼 그때부터는 실투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죠. 이 차트가 이미 검증된 차트 아닌가요? 모의 투자에서는 뭘 검증했습니까? 내가 이 진입 타이밍을 알아보는 훈련, 그리고 내가 초보자일 경우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지표에만 약간 집착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꽂혀서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 그리고 300틱만 있는 게 아니라 500틱, 900틱도 같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차트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는 훈련, 그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추세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한 3개월 정도는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보조지표들을 알고 판단력만 좋으면 금방 수익이 날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기법 자체는 골든스파 아카데미 카페 수익 인증 게시판 가서 보시면 위닝 차트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알아보는 판단력, 대응법만 우리가 익힌다면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직관적으로 추세가 시작하는 거, 그리고 추세가 끝나는 거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응할 수 있죠. 다만 어떤 한 가지만 꽂히지 말고 복합적으로 보는 연습만 한다면. 그러면 밤 10시 반에서 한 12시까지 매매해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나요? 저희는 목표로 삼는 게 제대로 된 거 두세 파동만 가져가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파동 가져가면 70만 원 정도 되니까 두세 파동만 가져간다면 100만 원대 중반에서 200만 원대 초반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대응 안 하고 제대로 된 데서만 대응하자. 이게 저희의 대응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전 항생으로 위닝 차트로 매매했을 때도 좀 수익은 괜찮은 편인가요? 그쵸. 위닝 차트로 대응하는 거는 항생이나 나스닥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항생에서도 제대로 된 거 두세 파동만 가져가자. 그래서 항생만 하시더라도 1당을 하실 수 있고 나스닥만 하시더라도 1당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 되게 잘 하시는 분들 중에 항생만 하시는 분도 있고 나스닥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누적 수익 계속 쌓고 계시고 거의 졸업자세요. 근데 그냥 저희랑 같이 매매하는 게 좋아서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위닝 차트를 잘 쓰냐 잘 못 쓰냐는 어떤 것을 갈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거르는 거. 이렇게 추세가 강할 때 수익 나는 부분을 찾는 거는 초보자도 한 달만 보면 알 수 있고요. 숙련자는 물론 잘 알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상한 자리에서 계속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맞나? 이게 반등 떴나? 하고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다 보고 진짜 맞다고 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걸게 된다면 손실이 줄어들겠죠. 손실이 줄어들면 수익 내는 구간은 초보자든 숙련자든 다 잘 찾기 때문에 손익비가 극대화되면서 누적 수익으로 가게 돼요. 두 번째로 홀딩이 있겠죠. 홀딩. 내가 이거를 몇 번 끊어 먹느냐 아니면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359 다 동시에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분봉도 같이 보면서 몇 번째 매도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일봉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목표가가 지금 여기에 저항선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올라가더라도 홀딩을 어느까지 해야겠다, 이런 점까지 이제 일봉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되게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딩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300틱, 500틱, 900틱이라는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정해진 건가요? 되게 단연간의 데이터를 쌓아봤을 때 300틱, 500틱, 900틱을 조합해서 써봤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은, 그리고 파동을 가장 잘 맞추는 틱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300, 500, 900을 고집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의 거래량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긴 해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강한 원웨이가 나왔다. 그럼 900틱 대신에 2000틱이나 4000틱 같은 더 큰 틱수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미장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작은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땐 300틱이 아니라 200틱이라든지 150틱이라든지 이렇게 더 적은 틱수를 보면서도 비교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럼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할 때 이제 멘토님들이 좀 시장 상황에 맞게 틱수를 좀 잡아주시나요? 그쵸.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많으니까 900틱도 보는데 2000틱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쁘게 차트가 잘 돼 있어요. 혹은 4000틱으로 봐도 지금 원웨이네요. 4000틱 한번 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또 거래량이 작을 때는 지금 300틱으로 봤을 때는 챙겨갈 수 있는 파동이 거의 안 나오니까 200틱이나 150틱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처음에는 멘토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면서 바꾸겠지만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깨달아요. 지금 한 150틱 차트로 보는 게 맞겠는데?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닝 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차트다 보니까 미리 걸어놓고 하는 매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을 계속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이 시장을 좀 더 잘 체감할 수 있고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외 선물 공부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배워보실 만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정가 매매는 그 또 기다린 만큼 기대 수익도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가로 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 욕심이 좀 덜 나서 좀 빠르게 컷하고 청산하고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쵸. 만약에 나는 진입 자체는 하는데 홀딩까지는 안 바라고 나는 한 번 진입에 약 20틱만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20틱씩 끊어서 계속 그냥 진입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우리 위닝 차트의 기법은 아니고 그 사람의 그냥 매매 스타일인 거죠. 위닝 차트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기대 수익이 뭐 낮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지정가로 걸어놓고 하는 기법에 같은 경우 여기서 진입하고 내 목표가가 여기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만 보겠죠. 근데 만약 위닝 차트로 봤을 때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러면 위닝 차트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위닝이 좀 더 길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정가에서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목표가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위닝 차트에서는 끊고 가고 끊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는 없고 그냥 각자 스타일에 맞게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위닝 차트를 같이 알아본 쭌멘토였고요. 여러분들도 미리 걸어놓고 매매하는 게 불안하시다, 혹은 나는 쉽게 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안정적인 누적 수익 같이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위닝 차트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골든서프 아카데미 유튜브 구독하시면 더 많은 교육 자료, 교육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쭌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